안녕하세요. 17만 구독자를 가졌지만 이상하게 안 부러운 유튜버, 내가 만약 유튜버가 되더라도 굳이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유튜버 기즈모입니다. 자, 사실 기즈모 채널의 전략입니다. 큰 능력 없고 평범한 사람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제 채널의 목표예요. 머리 스타일도 이거 80년대 스타일이죠. 희망을 가지세요. 자, 오늘은 하만카던 오닉스 스튜디오 7 리뷰입니다. 벌써 7번째 버전인가 보네요. 자, 이번 버전은 제가 직접 구입을 했는데요.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기존 오닉스 스튜디오 5나 6는 좀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음질은 괜찮은데 디자인은 좀 애매했죠. 뭔가 잘못 만든 핸드백 같았어요. 이번 버전은 둥근 형태는 비슷한데 탁자 위에 올려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디자인만 보고 조금 이건 아닌데 하기에는 좀 소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5인치에 가까운 커다란 우퍼를 지원해서 가격과 크기에 비해서 음장감이 무척 큰 스피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탁상용 스피커 쬐끄만 거 이런 거는 1, 20만 원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거실이나 카페 등에 놓을 스피커를 찾는다. 그런데 예산은 한 20만 원대에 한정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꼭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제품입니다. 자, 한국 정식 출시가는 26만 9천 원입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만카돈은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산하의 하만 인터내셔널의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명은 뱅앤올ufsen처럼 공동 창업자 이름에서 따왔어요. 시드니 하만과 버나드 카돈이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누가 먼저 앞에 이름을 올리느냐, 이거 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하만카돈 제품들은 마감은 괜찮은 편인데 디자인이 좀 호불호인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제품부터는 드디어 하만카돈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 원과 이 안쪽에 원과 링이 아주 잘 조화를 이뤄서 감각적으로 보입니다. 토성을 닮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토성은 모르겠고 하여튼 책상 위에 두면 보기 좋아요.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 오닉스 시리즈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움직입니다. 특히 이렇게 옆으로 밀면 이렇게 봐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고양이가 있거나 아이들이 만약 있다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바닥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고무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옆쪽으로 이렇게 충격 있는 거는 좀 충격을 방지하지 못해요. 이건 좀 불안하긴 해요. 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본체가 살짝 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트위터가 사람의 귀를 좀 향하게 돼 있어서 음질적으로 좀 더 유리합니다. 자, 큰 링은 이 받침대가 되기도 하고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이동할 때 참 좋아요. 자, 본체는 패브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감돼 있고요.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도 비슷한 게 있어서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게는 살짝 무거워요. 이게 3.3kg 정도예요. 옛날에는 붐박스라고 해서 한 10kg가 넘는 이런 오디오도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학교 갈 때도 가고 놀러 갈 때도 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 좀 놀림거리가 될 수 있죠. 기즈모 구독자라는 것도 들통나고요. 기즈모 구독은 좀 야동보다 걸린 것만큼 따라서 캠핑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여행이나 나들이용 제품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크기예요. 다만 방수 등급이 없기 때문에 캠핑용으로도 살짝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상단에는 버튼이 있는데요. 페어링 버튼, 전원, 볼륨, 재생 버튼 등이 있어요. 이게 물리 버튼이라서 꾹꾹 눌러줘야 해요. 자, 리모컨이 없고 앱도 지원하지 않는 것, 요거는 좀 불편하죠. 하단에는 옥스 포트와 전원 포트, 그리고 서비스 포트가 있어요. 자, 옥스 포트가 있기 때문에 TV나 PC 등과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서비스 포트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포트입니다만 별다른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업그레이드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음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질 한번 듣고 오시죠. It's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손 When I'm away from you I'm happier than ever When we first met
자, 음질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저역이 상당히 인상적인 스피커예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풍부한 저역을 재생해 내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입을 할 때 좀 구매 팁을 드리자면 스피커 브랜드에 따라서 추구하는 튜닝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뱅앤올uf슨 같은 경우는 고역이 매력적이고요. 비파 스피커는 중역대를 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하만카돈 시리즈는 저역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튜닝을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스 역시 좀 저역을 강조한 스피커로 유명하죠. 그런데 보스는 좀 달라요. 어딘가 좀 반사된 듯한 부드럽고 풍부한 저역을 선호를 하죠. 이거는 다이렉트로 좀 와닿는 저역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샬 스피커 있죠. 마샬 스피커는 좀 음이 선명하고 날카롭게 느껴지도록 튜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스피커를 고를 때 그 스피커 특성을 좀 이해하신다면 자기가 원하는 음색을 좀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만카도는 살짝 어두운 음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댄스 음악이나 팝 음악을 가장 맛깔나게 재생해주는 축에 속합니다. 가슴을 쿵쿵 울려주죠. 아무래도 이게 미국 회사다 보니까 이 파티 문화에 영향이 있는 튜닝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닉스 스튜디오 7 역시 다른 하만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4.8인치 크기의 큰 우퍼와 1인치 크기의 두 개의 트위터로 이루어져서 V자 음색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박진감 있는 저역과 해상력 좋은 고역을 재생해내죠. 특히 작은 크기지만 꽤 큰 우퍼랑 이 50Hz에서 시작되는 낮은 저역을 재생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상당히 음장감이 넓고 좋아요. 출력도 또 50W로 크기에 비해서는 꽤 큰 편이고요. 다만 이게 좀 소리를 키우면 저역의 부밍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침도 아주 이렇게 안정적인 편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되도록 바닥이 단단한 곳에 거치해 두는 것이 그 부밍을 좀 줄이는 방법이고요. 층간 소음이 좀 걱정되는 환경에서는 볼륨을 높이 올리기 힘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325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8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중간 정도 볼륨에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실제 스펙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생이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마음에 들어요. 다만 이게 볼륨을 높이면 아무래도 한 2-3시간, 한 4시간? 이 정도밖에 재생을 못하죠. 기능상 장점으로는 동시에 두 개의 스마트 기기와 페어링할 수 있는 멀티포인트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페어링을 해두면 번갈아서 이거 듣다가 노트북으로 음악 듣다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듣고 이럴 수가 있죠. 이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두 대를 사면 동시에 음악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스테레오 모드를 지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모노로 나오는 거죠. 그냥 멀티 스피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역시 앱이나 EQ를 좀 지원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따로 EQ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음질을 변화할 수 없고 그냥 제공되는 음질만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작은 볼륨에서는 우퍼가 좀 제대로 울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요, 해상력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블루투스 버전이 아직도 4.2예요. 이거 2021년에 나왔는데 이건 너무했죠. 다만 블루투스 4.2라고 해도 음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좀 테스트해봤는데 끊김이나 거리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한 10m 떨어져도 음악은 잘 나와요. 끊김없이 잘 재생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만카돈 오닉스 스튜디오 7은 디자이너들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알루미늄 핸들과 둥근 형태의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만원대 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음량감과 뛰어난 음질을 들려줬던 제품이었죠. 꽤 큰 음량이고 크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책상용보다는 아무래도 거실용이나 아니면 작은 카페용 스피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기능상으로는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방수 기능 없고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배터리 그대로고요. 블루투스 버전 4.2 오래됐죠. 그 다음 우퍼 트위터 크기도 출력도 전작과 아주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실상 디자인만 바꾼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신 가격은 20만원대에서 양심적으로 그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 방수 기능이나 마이크 기능이 불필요하다면 가성비 자체는 아직도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리뷰 끝났고요. 제가 뭐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백신 주사도 맞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리뷰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제 채널은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게으르다 뭐 이런 거 막 비난하기보다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합니다. 얼굴빛은 이래도. 자, 꼭 별일 없이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